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2기 해군 장관 후보 존 펠란이라는 친구가 아, 미국 자국 내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업하고 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특히 이제 하나가 지금 이제 미국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단 말이죠. 재벌기업 하나가 이제 필라델피아 조수소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지금 대우 해양조선이 하나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기술 노하우가 꽤 있는데 그분을 이제 빼앗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앞으로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뿐만 아니라 이 조선업 이 부분도 수주가 감소되고 또 대형 조선업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중견기업으로는 이제 한진중공업, STX조선 이것은 이제 지역 경제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거제, 창원, 울산 등지에. 직종도 이제 생산직뿐만 아니라 이제 설계 기술직까지 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계가 한 20만 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데 23년 기준으로 수주 감소가 10% 발생할 경우에 2만 명, 수주 감소가 20%일 경우에 4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협력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5만 명까지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심각해가지고 지금 도대체가 미국이 이 동맹국이라고 그러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연 한국이 지금 알짜 산업이 이렇게 다 미국으로 이전하면은 한국 민중들이 뭐 해먹고 사나 이런 걱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지금 멕시코 여성 대통령이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는 미국이 앞마당이라고 할 정도로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자주적인 목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대통령이 어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우리는 식민지나 보호령이 아니다. 미국 간섭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거부를 하면서 멕시코의 주권을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내란을 청산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 대개혁을 하자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도 이제 중도 보수를 외치면서 우경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이 슬슬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보 정치의 힘은 약하고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대선 시기에 민주당을 강력하게 좀 압박을 해서 사회 대개혁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지방선거 때에는 이 진보 정치 쪽에다가 자리도 좀 양보하도록 하자. 이런 움직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지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작년에 미국 수출이 145만 대였는데 관세 25%가 적용되면은 뭐 그만큼 딜러들한테 가격을 그 인상된 만큼 미국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가격만큼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으면 판매는 감소되겠지요. 감소될 수밖에 없겠고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 정도 같으면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더 큰 타격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요. 하나는 그 환율이 폭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작년에 어마어마한 환차익을 얻었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핵심 기술이나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중간 조립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엄청난 환차 손을 받겠지요. 작년에 환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현대차가 돈 쓸 때가 쓰고쓰고로 남아가지고 1인당 성과분배금을 4,300만 원씩이나 역대 사상 최고로 지급할 만큼 작년까지는 환차이익 때문에 호황을 누렸는데 4월 달부터 이런 관세 폭탄을 받으면 뭐 가격 인하는 그
분명한 거고, 가격이 조정될 때까지는 갑자기 수출량을 줄여서 부두에 대기하는 차량을 줄여가지고 원가 절감이나 비용 절감에 나서겠지요. 어쨌든 이게 큰 타격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고, 고스란히 그 원가에 대한 타격은 부품사로 이전이 될 거고, 부품사는 뭐 그 원가가 감소되는 만큼 단가 조정이 들어갈 텐데, 볼트를 하나 뺄 수도 없고 철판을 1mm 자를 수도 없고 전선 굵기를 줄일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를 줄이는데, 인건비도 뭐 노조가 있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으니 고용 조정을 통해서 3명이 일하는 걸 2명이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가랑비에 옷 젖듯 구조 조정이나 고용 감소 현상이 일어날 거다. 뭐 그런 일들이 뭐 눈에 보이게 뻔하게 나타나고요. 미국은 아까도 뭐 저소득층이 부담을 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외에는 거의 다 다운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기존 자동차들은 북부에 있는 디트로이트의 포드나 GM들이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노조를 회피하기 위해서 노조가 취약한 남부로 이전을 해요. 그러면서 물류비가 기차로 일주일씩 납품을 해야 되니까 물류비가 15% 내지 20% 정도 상승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하락하고 몰락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 엘레베마나 조지아, 뭐 주변에 있는 미시시피 이런 쪽으로 일본, 독일,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남부 이전으로 전부 다 돼서 주로 전기차 생산은 완성차까지 남부에서 생산을 하는데, 공장을 막 짓고 있고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면은 미국의 이제 자동차 경쟁력이 살아날 건데, 벌써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이 중단돼 있어요. 1공장에서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데 지금 일주일간 휴가가 있는 상태고, 국내 판매도 거의 다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IRA 혜택이나 지원을 받던 것들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은 국내 공장의 타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 이미 재작년부터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미국 달래기에 나서면서 혜택을 받아왔는데, 그런 것들조차 없어지면은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 이윤을 보지 못하는, 수출도 못하고 이윤도 골탕 먹는 이중 고통을 받는 것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고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뭐 임금 삭감으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뭐 연봉 1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파악을 해보면 20%가 특근 비용이거든요. 특근이 없어지면 20% 임금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부품사로 가면은 적은 임금에서 비정규직들은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날 것 같다. 어쨌든 지금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문 닫는 공장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이제 그 공장 제조업 공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울산에서 자동차 조선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겠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참 연대 사업이나 원활청 연대나 산별 노조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현장 노동자들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정치투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쉽지는 않더라. 그래도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헤쳐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잘 정리해서 현장 조합원들 교육하고 선전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길밖에 없겠다. 그런 거에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경상도 속담에 이 국속고 허벅지 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 대미 투자를 하고도 보조금이 삭제됐고 관세는 때려가지고 물건을 안 팔리게 하는.
이거 뭐 다 빼앗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자주성에 기초한 호혜 평등의 국제관계, 이걸 이제 자주성, 경제 주권, 주권을 이제 되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노동운동이 이 경제주의, 조합주의, 실리주의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 트럼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이 관세 폭탄 때리면서 한국의 이 민생 경제를 타격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좀 기분 나쁘게 하고 골기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 종합청사 앞이나 미 대사관 앞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뭐 이 노조 간부들하고 우리 자주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호소력 있게 국민들하고 민주노총 금속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혁 원장님 잘 배우고 뭐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지 짐작은 됐지만 어쨌든 유용하게 저도 수업에도 자료를 쓰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민주노동연구원 이제 정책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길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내적으로 좀, 뭐 하여튼 정부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 하는 사실 사회적인 또 반성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뭐 예, 우리 김성혁 원장이 쓰신 것처럼 트럼프 농 믹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확실하게 더 느꼈던 건 그에게 있어서는 트럼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러니까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쓰는 방식, 그게 전쟁이면 전쟁이지만 반드시 전쟁보다 더 쉽게 돈 버는 방법, 타협하는 방법을 알면서 또 한편으로 갈라치기의 천재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1기 트럼프 때는 확연히 유색 인종이라는 것을 배격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자면 유색 인종도 역시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대우에 있어서도 지금 어쨌든 지난번 일기 때도 그랬지만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지금 맹공을 가하고 있고 또 협박하는 수준이 이제 이게 지금 유엔과 관련해서도 기후 협약이니 뭐니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유엔 탈퇴까지 지금 얘기를 할 만큼 나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이렇게 온갖 도구들을 다 쓰는 미국이라는 것들을 한 전제로 놓고 트럼프라는 걸 전제로 놓고 이제 조금 더 역사적인 성찰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자동차를 70년대 넘겨주는 과정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동차 산업, 뭐 우리에게 이제 7,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던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선박을 비롯한 소위 그런 고에너지 산업들을 이제 주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게 우리가 예뻐서 준 거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미국적 이익 때문에 한국과 같은 소위 미국의 종속국들에게 줬던 것이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곁 필요로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그 산업을 줄 때 다른 더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준 것이다. 그리고 또 역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50년대 한국 전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이 세계에 있어서 경찰 국가를 해나갈 때 사실 그들이 왜 그렇게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퍼줬는가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역시 한편으로는 소위 원조 경제를 해서 퍼줬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든다면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력 60년대 초에 만들 때 그 지원을 해줬잖아요. 차관을 해줬잖아요. 그러나 모든 명세품 하나하나를 다 미국은 그들의
소위 그 당시에는 경제기획원, 지금의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을 놓고 미국의 기술이 어떻게 이전되는가부터 시작하여 실물적인 것까지 어떻게 이전되는가까지 다 포함해서 소위 그들이 원조했던 것들을 다 뽑아가는 그런 원조 경제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금 아까 하부영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기업들이나 다 유관 산업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김 원장님이 보여주신 슬라이드에서 미국 무역 적자 추이라는 슬라이드를 보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리 세계에 너무 많은 걸 퍼주고 있어. 우리는 무역에서 적자를 봤는데 왜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익을 못 얻느냐라는 얘기를 국민적으로나 다른 나라들한테 이걸 자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미국이 오랫동안 이게 2024년 한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은 소위 무역적 적자 정책을 취해왔던 결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무역적인 차원에서 적자를 봤으면 모든 것이 적자였는가? 그럼 미국은 이미 폭망인데 뭐 여전히 미국은 인당 GDP에서 세계 1위를 가져가는 거는 미국은 무역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얻었다. 특히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융자본에 있어서 그야말로 세계 전체의 금융자본의 90% 가까이를 가져가는 독식을 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개별 싸움은 개별 싸움이지만 이를테면 소통과 혁신 연구소의 차원 또는 노동연구원에서의 차원은 그런 보고서도 전 준비를 해서 미국에 대한 공격하는 수준을 개별 사업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 유기적인 산업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뭐 이를테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에 지금 딥시크를 중국에서 소위 그 미국에서 이제 만든 오픈 챗 GPT 개발에 소위 알고 있는 바는 18분의 1 가격으로 생산을 했다. 출원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한테서 연락을 받아서 딥시크를 학생이건 교수건 사용 못하도록 차단하라고 명령이 내려왔고 아마 이건 사회 전반적인 걸 겁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그러한 미국의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는가 이 차원을 저는 설명해 나가면서 무역의 적자에 대한 것이 진정성이 없다 하는 것들도 저는 싸우는 차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예.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아본 경험을 얘기하면은 사실 미국 물가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개인 소득을 가지면서 싼 물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외국에서 싼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경제에서 이익을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김기옥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결코 미국은 손해본 장사를 여태까지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많은 나라에서 미국 뉴욕에 자기 나라 재정에 할당되는 금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금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게 다 금본위에서도 이용되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 여태까지 미국은 그런 교역을 한 적이 없다라는 개념으로서 우리 김기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논리를 좀 더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마치 자기 무슨 그 옆집에 있는 빈터를 이용하는 것처럼 뭐 캐나다를 51번째 뭐 주로 만든다든가 그린랜드를 자기가 가져온다든가 뭐 그런 온갖 여러 가지 감히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주권 침해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세상은 지금 무척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제가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유럽도 지금 뭘 어떻게 궁리를 해야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우리 정성희 선생님이 만드시는 교통과 혁신 연구소에서 새로운 그 아이디어 더 우리가 정말 한 발자국 더 앞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전파해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한미 FTA 체결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무현 정권이 이제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좀 많이 팔아먹고 나머지 좀 희생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농업하고 금융하고 서비스는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금융, 어, 우리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은행 27% 지분이 있는 우리은행만 우리은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저기 외국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 그동안에 자동차 반도체 좀 팔아먹긴 사실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도로 뺏는 거예요. 뺏을 뿐만 아니라 바가지를 더 씌워가지고 막대한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기술을 이전시키려고 하고 이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조, 차관, 그다음에 직접 투자 이제 이렇게 쭉 오면서 자유무역으로 바가지 씌우다가 이제는 보호무역으로 또 이제 바가지 씌우는 미국 멋대로 하는 이 횡포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시 의원님. 저는 뭐 이쪽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 우리 국내 정치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좀 하루빨리 지금 국정이 안정이 돼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뭐 협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예. 각 뭐 산업 분야가 뭐 걱정인데 오늘 그 어젠가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이제 말싸움하는 회담을 거. 갔는데 네. 뭐 비약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한국 저 남북 관계도 그렇지만 또 북미 관계가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한이 또 패싱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도 되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하루빨리 그 국정 안정이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이 막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 걱정하는 국민들, 노동자, 산업계 안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늦은 예,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아직 네, 네, 우리 명로본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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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네, 대선에서 내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라고 선언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고, 네, 그리고 한국 정치 구도에 있어서도 잘했고, 또 대선에 이기기 네, 위해서라도 중간층을 땡기기 위해서라도 난 잘했다고 보는데, 네, 네, 단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 노동운동 진보 정치 한 사람들 네, 반성해가지고 이 진보 정치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네, 잘할 테니까 민주당의 네, 쪽도 민주당에도 그 좌파 블록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이재명이 너무 지나치게 저쪽으로 가지 않게끔 잘 붙들고 특히 네, 이제 탄핵 소추안에 1차 소추안에 그 한미 동맹, 네, 한미일 협력 이것이 네,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손해봤다고 윤석열의 그 악정을 얘기를 하니까 바로 미국, 일본이 달라들어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그 이제 수정한 바가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 대미 발언을 좀 분명하게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박근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네, 휘황찬란한 그 남북 합의, 9.19 평양선언, 감동적인 연설 이런 것도 다 미국 간섭 때문에 발목 잡히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협력 이걸 통해서 북방 경제를 개척하지 않고서는 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고 맞습니다. 반도체고 뭐고 간에.
그런 점으로서 우리 명 선생님이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제를 들어먹고 공부하는 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알겠습니다. 기본 미국과 우리 입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미국은 실질적으로 망해간 나라라고 하지만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예, 실제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그 군사비출 총부채의 이윤보다 그 부채의 이자보다도 더 높아진 게 사실인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그 정도는 망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지만 미국은 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 내 경쟁에서 이긴 이유가 스스로가 트럼프식의 그런 경제 살리기가 옳다고 보는, 그동안 군산복합체 중심으로 했던, 그리고 뭐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정권 교체 이런 걸로 해서 이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우리들이 보기에는 미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사람 거기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나 모든 분들 다들 미국은 이미 저물고 있다는 걸 다 느끼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만큼은 근데 거기에서 대처하는 모습이 좀 우습지 않냐. 아직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예전과 거의 비슷할 거다. 미국에 올해 80년 동안에 우리가 미국의 간섭을 받고 살았는데 쉽게 바뀌었습니까? 그동안에 미국 간섭을 떠나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미 자본주의와 미국 그 속지주의에 그대로 세뇌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무슨 뭐 국익에 반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는데, 오늘 집회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재 벌써 이제 전북에도 탄핵 반대 대학생 모임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걔네들은 지금도 종북을 얘기하고 또 국가법 반대한다,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먹히는 겁니다. 이걸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리고 이재명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됐을 때. 예,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니까 예, 예, 이재명이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줬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종미적인 부분들, 숙미적인 부분들이 얼만큼 해소되고, 그리고 반발하는 그 극우 세력의 발호를 얼만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예, 정치권에만 맡길 게 아니다, 이제는. 예, 예, 그 자주 없이는 없다, 이제. 그리고 반미를 할 수밖에 없고, 자주는. 그리고 반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대중들이 아무리 전제적으로 일떠 나설 수 없으니까 정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정권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번에 있었던 탄핵 국면과 같은 대중 집회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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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됐건 어떤 정권이 됐건 나름대로 미국에 대한 경고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민중의 힘이 이렇더라, 어쩔 수 없다 나도, 그러면서 타협의 여지를, 그리고 그렇지. 협상의 끈을 하나가 만들어주는 우리 대중적 노력도 참 필요하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래서 좀 좋습니다. 더 이런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일어났던 우리 국민의 힘들이 다시 뭉쳐줘야 하지 않을까,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자주의 국민의 감사합니다. 함성, 민중의 자주의 함성이 높이 올릴수록 이 차기 정권도 우리 국민을 등에 업고 미국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이런 대중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승엽 원장님,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10% 물리자 바로 보복 관세, 주요 분명히 15%를 물렸고요. EU 같은 경우도 우리는 받은 만큼 수행하겠다. 우리 EU 국민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25% 물렸을 때 맞대응하려다가 이제 유보돼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이제 자기 주권을 수호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자주정신이 전혀 없어가지고 오늘 또 광화문 집회에 갔는데 핵기 부대가 엄청나게 왔어요. 오늘 엄청나게 와가지고 뭐 맨날 성적이 들고 다니면서 미국은 뭐 하늘나라와 같은 이런 이제 뭘로 보면서 트럼프가 윤석열을 살려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임명한 관료들은 뭐 다 국정적이어서 미국 얘기하면 뭐 그대로 관세 물고 뭐 주둔비 물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이 국민적인 좀 이 의식 전환 이런 게 되면서 이제 또 요거는 경제적 문제로 생존권이 걸려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이걸 국민 수준에 맞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방법들을 잘 만들어서 좀 요 이제 대응 전략을 지금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이제 금속 같은 핵심 사업장들이 다 관련돼 있고 하니까 3월 달에 이제 토론회 하기로 했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친미 정권 미국의 굴종적인 이 의식들이 굳어져 있어서 이것부터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대미 투자를 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대량 실업을 양상하는 이 4대 매국적인 이 재벌 기업에 대해서도 규탄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그 앞잡이들을 제대로 이 지적하는 이런 목소리가 근데 구체적인 이제 소재 그리고 창의적인 형식과 대중적인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위기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노동운동이 이 경제투쟁에 매몰되고 이걸 좀 이 반제 또는 반정부 이 정치투쟁으로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가 오지 않나 싶은데 우리 활동가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